그러면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기 마이크로 리액터 이렇게 코딩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다라는 거 설명을 했죠. 오늘은 멤브레인 리액터 나갈 차례 맞죠? 박수현 맞아요? Okay, today 6.4 membrane reactor. Characteristic of membrane reactor. Membrane reactor can be used to increase conversion when the reactor is thermodynamically limited, as well as to increase the selectivity when the multiple reactions are occurring. 멤브레인 리액터라는 것은 분리막을 이용해서 하는 반응기인데, 이 반응기는 뭐 할 때 사용되어지냐 하면은 연력학적으로 반응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나 as well as니까 또한 어떤 경우 selectivity를 높이려고 하는 경우, 멀티플 리액션이 일어날 경우에 선택도를 높이려고 할 때, 이때 컨버전을 높이거나 선택도를 높이는 경우에 사용되어지는 반응기다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멤브레인 리액터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컨버전을 높이거나 혹은 selectivity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반응기가 멤브레인 리액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he term membrane reactor describe a number of different type of reactor configuration that contain a membrane. 멤브레인을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형태의 어떤 구성을 가지고 많은 여러 개의 a number of니까 많은 개의 많은 많은 이게 a number of가 many죠. 다른 형태 different type의 멤브레인의 configuration이 구성이에요. 서로 다른 형태의 반응기 구성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멤브레인 리액터를 가지고. 근데 멤브레인 리액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밑에 나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즉 안에 있는 게 이게 멤브레인이고요. 여기에 멤브레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피드가 들어가서 여기서 반응해서 생긴 수소가 이쪽으로 이렇게 투과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물질이 분해가 돼서 수소하고 이물질이 생성된다고 한다면 이때 수소가 이 멤브레인 리액터를 통해서 이쪽으로 투과가 돼요. 이쪽으로 투과가 돼서 수소만 이쪽으로 빠져. 그럼 이것만 없어지죠. 이것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생성물이 점점 없어지니까 이거는 원래는 어, 이 정반응하고 역반응 다 가능한 가역반응이 정반응에서 생성된 물질이 없어지니까 정반응으로 더 많이 가게 되겠죠. 르샤트리의 원리에서 생성물이 없어지면은 생성물 쪽으로 반응이 더 기울어질 수 있죠. 그래서 thermodynamically limited 된 이게 thermodynamically 60%의 컨버전밖에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면 얘가 점점 없어진다면 생성되자마자 생성물이 없어지면은 얘가 70%로 를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생성물이 없어서 르세트의 원리에서 평형이 이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thermodynamically limited 된, 즉 연력학적으로 제한이 있는 그런 반응의 경우에 컨버전을 높이기 위해서, 즉 전하율을 이렇게 60에서 70으로 높이려면 이 생성물을 없애면 되겠죠. 이 없애는 걸 이 분리막을 통해서 작은 물질을 갖다가 없애가지고 빼내서 생성물을 정반응 쪽으로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성은 이런 관형으로 된 것도 있고요. 평판으로 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a number of 아주 많은 형태의 다양한 구성으로, 즉 멤브레인이 들어가 있는 그런 다양한 구성으로 멤브레인 리액터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we can separate the certain product selectively through membrane because the membrane can
either provide a barrier to certain component while being permeable to others. 우리는 이 어떤 프로덕트를 갖다가 선택적으로 분리해내려고 그래요. 즉 여기 보시면은 이 두 개의 생성물이 생성됐는데 이 두 생성물 중에서 수소만 선택적으로 이쪽으로 투과가 되고 있죠. 따라서 어떤 하나의 프로덕트를 여기에서는 수소죠. 수소를 선택적으로 멤브레인을 통해서 separate 분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물질의 경우에는 어떤 물질은 배리어로 작용하고 어떤 물질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걸로는 퍼미어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이 분리막이 이 두 물질을 다 통과시키지 않고 여기에 구멍이 포가 얇은 포가 있으면 이 포를 통해서 분리될 때 수소는 분자 크기가 굉장히 작죠. 그에 반해서 66H6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예요? 이게 벤젠이죠. 따라서 이 벤젠의 경우에는 벤젠이 상대적으로 수소보다는 상대적으로 크겠죠. 따라서 수소는 투과될 수 있지만 벤젠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투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벤젠 같은 경우는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방어막으로 배리어로 작용한다. 분리막이. 따라서 분리막은 어떤 특정 성분에 대해서 즉 벤젠의 경우에는 어, 여기 방어막으로 작용하고 수소의 경우에는 투과시키게 된다면 다른 하나의 물질만 투과시키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Membrane reactor is another technique for driving reversible reaction to the right forward compression in order to achieve very high conversion. 아까 설명한 거죠. 원래 연력학적으로는 60%밖에 안 되지만 컨버전이 수소를 빼내면 르사트르의 원리에서 정반응적으로 포워드 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전하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멤브레인 리액터입니다. Two of main type of catalyst membrane reactor. membrane reactor에는 두 가지 다른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catalytic membrane reactor. 이거는 the catalyst is decomposed directly on the membrane and only specific reaction products are able to exit the permeable side. 이거는 뭐냐면은 이 멤브레인 자체가 캐탈리스트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이 들어가서 피드가 들어가서 생성 물질인 벤젠하고 수소가 만들어지면 이 수소가 만들어질 때 여기에 다른 촉매를 넣지 않고 이것 자체가 촉매 역할을 해서 여기서 수소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바로 수소가 분리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지는 리액터를 갖다가 캐탈리틱 멤브레인 리액터라고 부르고요. 다른 하나의 형태는 inert membrane reactor with catalytic pellet on feed side. 이건 뭐냐면은 이게 feed side인데 이 feed side의 사이사이에 캐탈리스트를 넣어놓고 캐탈리스트에서 반응한 다음에 생성된 생성 물질 중에 수소를 빼내는 그런 반응이에요. 이 경우에는 멤브레인 자체가 캐탈리스트는 아니고 멤브레인 사이에 캐탈리스트를 넣어서 반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멤브레인 자체는 캐탈리스트 아니기 때문에 이너트하다는 거예요. 이너트라는 게 이너트 물질이라면 반응하지 않는 물질이죠. 그래서 멤브레인 자체는 촉매로는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수소에 대해서만 selectively 퍼미에이션을 시키는 그런 루트로만 작용한다라는 게 멤브레인 리액터가 inert membrane reactor with catalyst pellet on feed side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IMRCF, inert membrane reactor with catalyst pellet on the feed side 이렇게 되는 겁니다. Membrane is inert and served as barrier to reactant and some of the product. 어떤 프로덕트에서는 베리어로 작용하고 어떤 리액턴트나 프로덕트에서는 베리어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한 성분, 여기서는 요거하고 요거에 대해서는 베리어로 작용해서 투과가 안 되고 수소만 투과시킨다는 거죠. 이 멤브레인이. Selectivity of membrane. 멤브레인의 선택도라고 하는 것은 controlled by its pore diameter. 이거는 pore diameter로 여기 기공 크기로 투과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컨트롤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포러스 레이어의 경우에는 수 옴스트롱, 매크로포러스 레이어의 경우에는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기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반응 가지고 설명을 하면 C6H12에 해당하는 하이드로카본이 리액턴트로 들어와서 반응하면은 이 촉매로 작용하는 멤브레인에서 작용을 해서 수소하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벤젠이 나왔어요. 근데 벤젠은 크기 때문에 이 기공을 통과할 수가 없고요. 수소는 충분히 작기 때문에 이 기공을 통과해가지고 반대편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이즈 이펙티브하게 분리하는 그런 분리막을 이용해서 작은 수소를 분리하면서 어, 분리막 반응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된 분리막을 촉매를 이용해서 썼다면은 캐탈리스 멤브레인 리액터가 되는 거고요. 촉매로 작용하지 않고 여기에 촉매를 따로 넣었다면 IMRCF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이게 이제 다른 예인데 이게 EQB는 컨버전인데 그거보다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책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거는 사실 반응공학 책 말고 맥케이브 책으로 뭐 단위 조작이라는 과목을 배우면은 26장에서 우리가 기체 분리막을 배웁니다. 그래서 몰레큘러 시브 형태, 서피스 디퓨전, 루센 디퓨전 이런 식으로 분리되는 메커니즘이 다르고요. 몰레큘러 시브는 분자 하나씩 작용해서 분자 하나하나 분리해내는 거고요. 이때는 수 옴스트롱 정도의 사이즈를 가졌을 때 몰레큘러 시브가 되고 이거는 마이크로포라고 부릅니다. 이래서 2에서 10마이크로 혹은 그 이상을 됐을 때 이걸 메조포라고 부르고요. 수 마이크로미터 이상이 된다면 이걸 갖다가 매크로포라고 불러요. 그래서 포의 형태에 따라서 다른데 이게 수 마이크로 이상이 되면 기체 같은 경우에는 다 분리되기 때문에 이건 분리막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모든 가스가 다 분리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반면에 수 옴스트롱 정도가 되면은 큰 물질은 분리될 수가 없죠. 기공 사이즈가 작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작은 것만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다른 메커니즘이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예, 몰레큘러 시브 효과에 의해서 기공 차이로 분리가 된다라는 것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외에도 서피스 디퓨전이나 뉴센 디퓨전이나 이런 다양한 형태로 분리되는 메커니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공 크기에 따라서 얼마나 된 것들이 분리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최근에 바이러스에 의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이래서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이 나노 여과막이나 역삼투막 정도만 되면 바이러스도 투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음압 병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음압 병실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병실 안에 에어를 집어넣을 때는 여기도 에어를 집어내서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으니까 에어를 집어넣을 때는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역삼투막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기 에어를 집어넣는 거고요. 순수한 에어를. 그게 아닌 다른 물질들은 바깥쪽으로 다 빼낼 수 있게끔 여기 압력을 채워 넣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이런 삼투압 역삼투막이나 나노 여과막이나 이런 분리막을 쓰면은 충분히 바이러스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참고로 한 거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멤브레인 위에 촉매를 놓고 거기서 반응되자마자 투과가 되면은 생성되는 물질인 이 수소가 선택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포워드 쪽으로 리액션이 진행된다. 이런 거의 특징에는 어, 멤- 메탄 리포밍 같은 거나 워터가스 식스 리액션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런 멤브레인 리액터의 예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소 분리막 반응기 같은 경우도 분리막을 이용해서 수소를 빼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여기 수소 분리막 지지체에다 코팅해서 하는 이런 연구는 실제로 우리 팀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중공사막 이거
이 중공상 이것도 저희 랩에서 만든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코팅 붙이는 것도 저희 랩에서 다 가지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공사막에다가 여기가 요 두께가 200 마이크로 정도 되고요. 200 마이크로 안에 여기에 조그만 게 또 기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기공은 수 마이크로 정도 되고요. 여기 기공은 여기에도 기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손가락 모양이라 해서 핑거 라이크 스트럭처라고 하고 요 부분은 스펀지 형태라 그래서 스펀지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요거의 기공은 0.1 마이크로미터 정도 수준이에요. 여기에다가 촉매를 이렇게 입히고 이 위쪽에다가 덴스층을 이렇게 놓으면은 수소만 선택적으로 투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쪽의 연구를 해서 수소 분리막 반응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저희 랩에서 실제로 이런 분리막 반응기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멤브레인 리액터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유도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derivation of equation for IMRCF inert membrane reactor with catalyst pellet on feed side. feed side에 catalyst의 pellet을 넣은 inert membrane reactor에 대해서 equation, 그 가버닝 equation을 갖다가 derive, 유도하려고 합니다. derivation 유도하려고 해요. We shall choose the reactor volume rather than catalyst weight as independent variable. 원래는 촉매, 여기에 이렇게 촉매가 쓸 경우에는, 촉매 웨이트를 가지고 하는 게 낫다고 해서 우리가 패키드 베드 리액터 해가지고 PBR 반응기에 대해서 유도를 했었는데, 이 경우에는 생성물이 생성되자마자, 즉 B라는 물질이 생성되자마자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즉 수소가 생성돼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기공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투과가 돼서 C라고 하는 거는 벤젠고리 같이 아주 큰 크기의 생성물이고요. 수소는 아주 작은 크기의 생성물이니까 수소가 투과될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생성되는 물질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 PBR에 해당하는 캐탈리스틱 웨이트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몰라 플로우 웨이트를 기준으로 우리가 반응식을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액터 볼륨을 가지고 캐탈리스트 웨이트가 아니라 리액터 볼륨을 가지고 이제 식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We convert the catalyst weight W to reactor volume V through the bulk catalyst density. 그래서 캐탈리스트의 벌크 덴서티에다가 볼륨을 곱해서 나오는 W, 요 관계식을 이용해 가지고 요 W 대신에 V를 가지고 웨이터 볼륨을 가지고 이제 유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more balance equation on chemical species AC. B는 지금 이쪽으로 투과되는 게 있으니까 B는 빼고요. A랑 C 먼저 유도를 하려고 그래요. B는 투과되는 수소니까 수소 투과되는 건 빼고 일단 C하고 A만 먼저 more balance equation 세우면은 이게 패키드 베드 리액션이면 원래 이게 W인데 이걸 갖다가 볼륨으로 하자고 했으니까 이거는 PFR 같은 걸로 해야 되겠죠. 프로그 플로우 벡터. 그래서 DFA over DV equal RA. 요 식은 뭐 PFR 반응기에서 바로 썼던 거, 요 식 쓰는 거고, 마찬가지로 C의 경우에도 DFC over DV equal RC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B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B는 일로 추가되는 것도 있으니까. More balance on B must be modified because the hydrogen leaves from the both side of the reactor and at the end of 이 리액터의 끝쪽이랑 양쪽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수소는 여기 수소가 생성되면 수소는 이쪽으로도 빠질 수 있죠. 그리고 추가돼 가지고 이 사이사이로 이쪽이랑 이쪽이랑 수소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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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군데죠. 그래서 리액터의 양쪽 사이드하고 리액터의 끝쪽 이 끝쪽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balance is on B in catalytic bed. catalytic bed에서의 B 성분에 대한 밸런스를 세우면은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디퓨전 돼서 이를 빠져나가는 거 플러스 제너레이션 생성되는 거는 어큐뮬레이션 이렇게 놓고 풀 수 있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를 갖다가 여기 V라는 위치에 들어가는 걸 FB 슬래시 V라고 하고요. 요 B 볼륨 플러스 DV 요 부피 여기를 다 지나서 나가는 몰라 플로우 레이트를 FB 슬래시 V 플러스 델타 V라고 놓고 이건 나가는 거고요. 이쪽으로 나가는 거. 요거는 들어오는 거, 여기서 들어온 거. 그 다음에 디퓨전 돼서 나가는 거, 이쪽으로 디퓨전 돼서 수소가 나가는 거, 이거를 RB 델타 V라고 했고요. 제너레이션 텀은 리액션 레이트에다가 볼륨 곱한 거. 어큐뮬레이션 없는 거죠. 이거는 PFI나 뭐 PBR이나 전부 다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이게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하면은 요거를 한번 다시 쓸게요. 어, 요놈하고 요놈하고 묶어요. 그러면은 RB 마이너스 라지 RB 이거의 델타 V는 이거는 이쪽으로 넘깁니다. 넘기면은 FB의 V V 플러스 델타 V 빼기 FB의 V 이렇게 되는 거죠. 즉 V라는 데에서 들어온 거 델타 V로 나가는 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건 그대로 놓고 요거로 여기를 나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RB 마이너스 라지 RB는 요거를 요거 나누면은 그냥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요거를 여기 델타 V로 나눴고 요거에서 요거 빼서 요거 리미트 델타 V를 0으로 보내면 이거는 어, DV, DFB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이거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에요. 따라서 요거 정리해서 하면 요거는 요거는 요게 미분식으로 바뀌어서 요 식으로 바뀐 거고요. 그거는 RB 마이너스 라지 RB가 되는 거죠. 이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반응 텀이니까 알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유도했던 거고, 요 라지 RB를 모르는 거죠. 라지 RB에 대해서만 배우면 됩니다. 라지 RB는 뭐냐면은 리액터 볼륨당 이 리액터의 볼륨당 이 멤브레인을 통과해서 나가는 비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 몰라 플로우 레이트가 아니고요. 몰라 레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the rate of transport of B out through the membrane, 멤브레인을 통과해서 바깥쪽으로 B가 전달되는 속도는 이 RB, 그걸 RB라고 놨는데 RB is the product of molar flow rate of B normally to the membrane, WB, and the surface area per unit volume of reactor. 그래서 RB는 어떻게 쓴 거냐 하면은 RB는 단위 리액터의 부피당 투과되는 B의 레이트인데 이거의 단위는 뭐가 되냐면은 단위 부피당 반응기의 단위 부피당 단위 시간당 투과되는 몰수예요. 이거의 단위는. 그런데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추가되는 몰수를 알고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놓냐면은 이 단위를 갖는 값을 뭐라고 놓냐면 WB라고 놔요. 책에서는 WB라고 놨는데 그러면 여기는 미터 제곱인데 여기 미터 삼승이잖아요. 반응기 부피당 단위 시간당 나오는 몰수로 표현했는데 이 WB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다시 쓸게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나오는 몰수니까 여기에다가 뭘 곱해야 되냐면은 A를 곱해야 되는데 그 A의 단위는 단위 부피당의 단위 면적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면적 지어주면 이거랑 단위가 같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이 값은 뭐고 이 값은 뭐냐? 이 값은 뭘 의미하냐면 이 전체의 반응기 이게 이제 반응기 튜브로 되어 있는 이런 반응기잖아요. 이 반응기 전체의 부피에서 부피당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면적
이게 반응기가 추가될 수 있는 분리막의 면적이겠죠.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여기 이 면적. 조금 이따 예제 풀어보면 밑에 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뭐냐? 요거는 물질 전달 시간에 배울 거예요. 물질 전달이나 혹은 단위 조작 시간에 어, 맥케이브 책을 보면은 어떤 게 나와 있냐면은 플럭스는 이 플럭스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의 몰수를 나타내는 단위거든요. 이 플럭스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의 몰수인데 그거는 픽스의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dCV over dB 이렇게 쓰여지고요. 이 식은 다시 고쳐주면은 물질 전달 계수 곱하기 농도의 차이 이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는 지금 수입가스를 써가지고 계속 가스가 흐르니까 비성분은 이쪽으로 다 쓸려가가지고 0이에요. 이쪽에 비성분은 하나도 없어요. 표면에 있는 비성분은 하나도 없어. 반면에 여기는 비가 많이 생성됐죠. 이 생성된 비인 수소를 계속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보내는 방법은 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향수를 뿌렸어요. 향수를 뿌리고 여기에서 냄새를 맡으면 이 향수 냄새가 나죠. 나는 이유는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물질이 이동하는데 이렇게 물질이 이동되는 걸 갖다가 물질 전달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물질이 전달되는 내용을 배우는 걸 갖다가 한 학기 동안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생소한데 이걸 사용하면 물질 전달에 대한 여기는 JB라고 썼는데 책에 쓴 노테이션을 따르면 어, 책에 있는 노테이션에 따라서 WB로 쓴다면 WB는 어떻게 되냐면은 물질 전달 계수 곱하기 농도차 이렇게 됩니다. 물질 전달 계수는 농도에 의해서 쓰니까 요거는 C로 쓰는 거예요. 여기 C는 뭐 때문에 쓰여졌냐면은 이게 농도가 콘센트레이션으로 만들어진 물질 전달 계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KG도 있고요. K 뭐 Y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물질 전달 배우면은 알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농도 텀으로 썼기 때문에 여기 C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전달에 대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전달되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전달되는 몰수는 어, 물질 전달 계수 곱하기 농도 차이. 농도 차이는 높은 쪽에서 낮은 쪽 뺀 거니까 CB 빼기 CBS겠죠. 여기가 CB고 이 반대쪽이 CBS예요. 그래서 WB는 어떻게 쓰여지냐면은 이 부분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거 그대로 써져 있어요. 몰 플로우 레이트. 멤브레인의 normally to라는 거는 수직으로 이게 멤브레인의 이쪽 방향으로 가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수직 방향이란 뜻이라서 이게 normally to가 수직이란 뜻이에요. 멤브레인의 수직 방향으로 B가 흐르는 몰라 플럭스는 몰 플럭스는 WB로 표현되고 이거는 뭐하고 뭐의 곱시냐면은 매스 트랜스퍼 코에피션트하고 콘센트레이션 이 멤브레인을 가로지르는 드라잉 포스인 콘센트레이션의 곱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콘센트레이션이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이 멤브레인을 옆으로 이렇게 돌려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죠. 이 부분을 이쪽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 멤브레인을 이렇게 돌려놓은 걸로 보면은 이쪽은 농도가 높고 이쪽은 농도가 낮죠. 그래서 이쪽이 농도가 높은 CB고 이쪽이 어, 수입가스에서 계속 없어지고 있는 CBS가 된 거예요. B가 2가 돼서 나온 양. 그러면 CB에서 CBS만큼 농도 차이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물질이 이동하겠죠. 그래서 CB에서 CB 농도차 곱하기 거기에 물질 전달 계수 곱하면은 요거의 단위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의 몰수가 됩니다. 즉 이 플럭스라는 개념으로 여기가 이제 아이고, 물질 전달 계수를 배우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면이 있으면은 요 면적으로 요 B라고 하는 물질이 얼만큼 움직이냐, 움직여서 이쪽으로
가냐를 나타내는 거고, 요 면적이 단위 면적이고요. 요 면적이고, 단위 시간은 여기 지나가는 시간. 그래서 요 면적당 단위 시간당 얼마나 몰수가 오는지를 나타내는 게 WP고요. 그래서 요거의 단위는 콘센트레이션이니까 몰 퍼 미터 3승이겠죠. 거기에다가 요 KC의 단위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세크의 미터야. 그러면은 요 미터 없어져서 여기 제곱이 되죠. 그래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의 몰수가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요거는 뭐 물질 전달 시간이 아니니까 자세히는 다루지 않고 어쨌든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요 식에서 여기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의 몰수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게 RB는 리액터 볼륨당 얼마큼 가는지를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뭘 곱하는 거냐면은 어, 여기 A 값을 곱하는 거예요. 근데 이 A 값은 단위가 단위 면적당의 단위 부피당의 면적이에요. 즉 이 반응기의 전체 부피당 이 반응기를 통과하는 요 분리막의 면적으로 요 A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to obtain the rate of removal B per unit volume V of reactor, 리액터의 단위 볼륨당 제거되는 B의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A 값을 곱하게 되는데 이 WB 구한 거 이거 여기다 쓰고 A 곱해야 되는데 A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피당의 면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피는 뭐냐면은 이 반응기의 부피예요. 반응기의 부피니까 어, 반응기의 부피는 요 단면적 곱하기 이 길이겠죠. 이 길이가 L이니까 요게 여기다가 한번 다시 쓰면 여기에 단면적을 구하면 여기에 반지름 R이라고 한다면 2분의 D가 R이겠죠. 이거의 제곱 파이 R 제곱 하면은 요 단면적이고요. 단면적 곱하기 길이 L이라고 했으니까 L. 이게 부피죠. 그래서 이거 구한 게 파이 D의 제곱에 L 곱하고 여기에 2의 제곱이 되니까 4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부분에다가는 어, 면적은 사실은 여기의 면적하고 여기의 면적하고 요 기공의 면적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복잡하게 구해야 됩니다. 실제로는 요 수소가 요 면적에 통해서 여기 기공을 통해서 이렇게 추가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피 안에 있는 여기의 면적은 사실은 쉽게 구해지진 않아요. 그런데 책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여기에 있는 요 부분에 요 코팅층이 아주 얇다고 요 코팅층이 아주 얇다고 생각해서 그냥 둘레로 표시를 했어요. 요 둘레로 서피스 에어리어를 구했습니다. 서피스 에어리어 둘레로 구하면은 이 둘레는 2파이 r이잖아요. 2파이 r이니까 파이 d겠죠. 그래서 여기는 파이 d가 곱해진 거고 이 파이 d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L만큼 있으니까 파이 d에다가 L 곱한 겁니다. 이렇게 구하고 나면 이게 결국 여기에 있는 멤브레인이 있는 부피 표면적 이거랑 하면은 사실 달라져야 되지만 아주 얇게 요 두께가 아주 얇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만큼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얇게 이만큼 아주 얇게 발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전체 둘레랑 같다라고 간주를 하면 그러면은 2파이 r에 곱하기 이 거리 L만큼 곱한 게 이 반응기 부피 안에 들어있는 분리막의 면적이겠죠. 그래서 이 에어리어는 분리막이 있는 면적이고 그거는 파이 d L이 돼서 최종적으로 구하면은 파이 지어지고 d 지어지고 여기는 분모에 있으니까 분모로 남고 여기는 분모에 다시 분모에 있으니까 이거 위로 올라가는 거죠. L 지어지고 그래서 4가 올라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A는 4 over D가 돼서 여기는 4 나누기 D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돼서 요거까지 다 곱한 거까지 다 곱한 것도 어차피 상수니까 여기 다이아미터가 정해지면은 그냥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요 값을 다시 K라고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계속 그 수입가스가 온다 그랬죠. 이 수입가스라는 게 뭐냐면 수입이 쓸다라는 거예요. 어, 쓴 이렇게 빗자루로 쓰는 거. 그래서 여기 가스를 이너트 가스를 흘려가지고 나오는 수소를 여기에 질소 같은 걸 흘려요. 질소 같은 걸 흘려서 수소를 쓸어가지고 수소를 빼내는 거예요. 질소와 수소가 같이 있는 형태로 어, 여기 쓸어가지고 없앱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온 수소는 나오자마자 질소에서 쓸려서 가니까 여기에 있는 수소의 농도는 0이다라고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RB는 이게 KC라고 됐으니까 KC가 됐고 요거에서 요거 0이라고 넣었으니까 11 이렇게 쓰여질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DFB over DV 요식은 RB 마이너스 라지 RB 아까 앞에서 한 거 요 RB 마이너스 라지 RB였는데 요 RB는 반응식이었는데 반응식은 K의 CA, A가 디컨버지션 돼가지고 BC로 바뀐 거니까 A의 농도에 의존하겠죠. 그런데 이게 1승이니까 여기 1승. 스토키오메트리 넘버가 1이니까 여기 파워가 1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RB는 여기 구한 거 쓰면은 KC의 CB가 된 거죠. 여기 K하고 여기 K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앞에 있는 K는 속도 상수고요. 여기 뒤에 있는 KC는 콘센트레이션을 기준으로 한 물질 전달 계수예요. 여기 K는 키네틱 컨스탄트, 여기 K는 매스 트랜스포 코에피션트 다른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mple membrane reactor according to the Department of Energy DOE DOE 미국에 있는 에너지성이고요. 이 에너지성에 따르면 an energy saving of 10 trillion BTU per year could result from the use of a catalytic membrane reactor as a replacement for conventional reactor for dehydrogenation reactions such as the dehydrogenation of ethylbenzene to styrene. 그러니까 에틸벤젠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에서 디컨버지션이 돼서 분해가 돼서 스티렌하고 수소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에다가 멤브레인 리액터를 쓰면 이 수소만 빼낼 수 있는 거죠. 그럼 포워드로 더 가기 때문에 생성량이 더 많아질 수 있죠. 스티렌을 더 많이 만들고 싶은데 이때 수소를 빼내서 스티렌을 더 많이 만드는 그런 멤브레인 리액터를 쓴다면 어, 에너지를 더 훨씬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그 에너지 세이빙 양이 10조 정도 된다. 트릴리언이 조니까 10 트릴리언 BTU per year, 1년에 10조 BTU 정도 에너지를 낮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반응에는 이 디하이드로게네이션 반응이 여러 개가 있는데 부텐에서 부테인에서 부텐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에서 이거로 갈 때 이때 마찬가지로 수소 빼내면 되는 거고 또 하나의 디하이드로게이션 방법은 프로판을해서 프로펜이 되고 수소가 만들어지는 그런 반응의 경우도 멤브레인 액터를 가지고 석세스풀리 하게 에너지를 세이빙 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All the preceding elementary dehydrogenation reaction above 위에서 설명한 디하이드로게네이션이 D가 없애다는 뜻이에요. 리무벌이라는 뜻이에요. 하이드로겐을 없애는 반응이 엘리멘터리로 진행되는 모든 반응에 있어서 will take place on catalytic side of IMRCF 아까 말했던 inert membrane reactor with catalyst pellet on feed side 이 반응기를 이용해서 캐탈리틱 사이드 쪽에서 이런 위와 같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디하이드로게네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 수소를 빼낼 수 있다는 거. The equilibrium constant for this reaction 이 반응의 평형 상수는 227도에서 아주 작다라는 거고요. 그때 KC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고 the membrane is permeable to B 멤브레인을 통해서 B는 투과가 될 수 있고 but not to A and C. A와 C는 투과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퀄리브리엄 KC가 지금 0.05 몰 대시 큐빅 미터라고 했는데 이게 아주 작잖아요. 아주 작다는 거는 무슨 의미를 가져요? 이수연 학생, 이게 KC가 아주 작다라는 건 정반응이 우세한 거예요? 역반응이 우세한 거예요? 몰라? 나만 떠들고 있었나 보다. 그러면은 물음표는 뭐냐? 역반응 맞아요. 어, 이게 KC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만약에 A 플러스 A, B 반응해서 C, D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 생성물의 반응물 중에 프로덕트의 반응물이니까 이 값이 커지면 프로덕트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KC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반응이 더 우세한 거예요. 그런데 얘는 지금 작으니까 역반응이 우세한 거지. 그래서 역반응이 우세하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커지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더 보내고 싶은 거죠. 즉, thermodynamically limited 된 리액션이에요. 연력학적으로 제한된 반응이라고. 왜냐? 평형상수가 작으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는 평형상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즉 정반응으로 더 반응을 시키기 위해서는 생성물을 없애면 되겠죠. 르사트르 원리에서 이쪽으로 갈 테니까. 그래서 분리학을 통해서 이 C성, B성분인 수소를 빼내면 이쪽 방향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이게 평형산수가 작을 때 멤브레인 리액터를 많이 씁니다. 피어가스 A entered the reactor at 8.2 atm and 227 degrees C. 이때 CTO 초기에 들어가는 전체 농도는 0.2 mol per decicubic meter고 molar flow rate는 10 mol per liter로 들어가고 있고 the rate of diffusion B out of reactor 유닛 볼륨 오브 리액터, 리액터의 단위 볼륨당 리액터를 통과해서 아웃 바깥쪽으로 나오는 B가 디퓨전 되는 속도는 뭐에 비례하냐면은 B의 콘센트레이션에 비례하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문제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걸 풀어라는 거예요. A번 perform differential mole balance on A, B, C to arrive at a set of coupled differential equation to solve. 풀기 위해서 연립 디퍼렌셜, 연립 미분 방정식의 세트를 세트에 도달하기 위해서 A랑 B랑 C에 대한 몰 밸런스식을 유도해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plot and analyze the molar flow rate of each species as a function of reactor volume. 리액터 볼륨의 함수로 리액터 볼륨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몰라 플로우 레이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플라테라 그리고 그걸 분석해봐라 라는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볼륨이 400 리터가 됐을 때 컨버전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라. 이때 어디셔널 인포메이션을 주어졌는데 추가적인 정보는 even though this reaction is solid gas catalyst reaction 이 반응이 솔리드하고 가스의 촉매 반응이나 할지라도 we will use bulk catalyst density in order to write our balance in terms of reactor volume rather than catalyst weight. 아까 얘기한 것처럼 catalyst weight 말고 reactor 볼륨을 이용해서 몰 밸런스식을 세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bulk density 로는 이렇게 값으로 주어져 있고 2cm inside diameter tube containing a catalyst pellet. catalyst pellet이 가지고 있는 catalyst pellet이 가지고 있는 2cm의 다이아미터를 갖는 튜브에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때 specific reaction rate 아는 속도 상수 K하고 트랜스포트 코에피시언트 물질 전달계수 KC는 각각 이렇게 값을 갖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We should choose reactor volume rather than catalyst weight. catalyst weight 대신에 리액터 볼륨을 가지고 몰 밸런스식 세우라고 했으니까 몰 밸런스식은
A, B, C 식에 대해서 아까 유도한 것처럼 이렇게 A랑 C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도가 되고 이 B가 수소 같은 거에서 빠지는 물질이니까 B는 이렇게 유도가 돼야 되겠죠. RB 마이너스 라지 RB. 앞에 있는 RB는 반응 텀, 뒤에 있는 RB는 디퓨전에 의해서 멤브레인 통과돼서 나가는 거. 아까 유도했으니까 유도는 생략하고요. 이렇게 세 식을 쓰고 relative rate, rate law and relative rate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RA는 이거는 가역 반응이죠. 가역 반응이니까 가는 쪽 CA 마이너스 오는 쪽 CB, CC 여기 1, 1 스토이키오메트리 코에피션트는 전부 다 1이니까 여기 1승, 여기 1승, 여기 1승 이렇게 놓은 거고 KC는 여기 평행상수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RA는 이렇게 쓸 수 있고 relative rate는 RA가 하나 없어질 때 RB 하나 생성되고 RC 하나 생성되니까 이거 마이너스 1, 1, 1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RB는 마이너스 RA, RC는 마이너스 RA라고 쓸 수 있다. 트랜스포트 아웃 오브 리액터, 리액터로부터 나오는 디퓨전돼서 나오는 트랜스포트를 계산하면 RB는 WB 곱하기 A로 표현했고요. 이거는 KC 다시 A에 CB-CBS 아까 유도 다 했던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쳐서 KC라고 썼고 요거는 수익가스기 때문에 0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스토이키오메트리 T하고 P에 대해서 이게 콘스탄트라고 한다면은 볼륨은 요거에서 요게 일정하고 요게 일정하니까 이거는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요식은 다 없어지고 결국 V를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V0가 밑에 있고 이게 FT 나누기 FT0고 이때 FT0를 앞으로 올리고 FT로 FJ 치면은 FJ over FT고 V0분의 FT0인데 FT0는 V0에 CT0가 되니까 V0 없어져서 여기 CT0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J일 때 여기가 J니까 여기 A면은 여기 A인 거죠. 그래서 A인 거는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B인 거는 여기가 B, C인 거는 여기 C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제 combining and summarizing 두 개 summarize 하면은 요식은 그대로 돼 있고 여기 RA에다가 요식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RA는 뭐가 되냐면은 KCTO 아까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여기 K 그대로 있고요. 요게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CTO는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간 거 전부 다 CTO는 공통이죠. 그러니까 CTO는 앞으로 다 끌어내면은 KCTO가 남는 거고요. 요게 앞으로 나갔으니까 요거만 남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요거만 남는 거고 KC 그대로 밑에 있고 CTO가 두 개였는데 여기 하나 나갔으니까 요거 두 개 곱했으니까 요거랑 요거 곱하면은 CTO 제곱인데 CTO가 하나 앞에 나갔으니까 여기 CTO 하나만 남는 거고 요거 두 개 여기 이렇게 남았어요. 요 값이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죠, 여기. 그리고 B에 대해서는 일단은 C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RC는 마이너스 RA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RA로 들어가면 되고 여기는 RA로 들어가고 여기는 마이너스 RA고 RA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FB의 V는 마이너스 RA는 리액션 레이스니까 요거 넣으면 되는 거고요. 이 뒤에 있는 거는 어, 아까 RB는 뭐였냐면은 KC, KC에다가 CB 넣으면 되는 거죠. CB가 이거니까 요거 그대로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이밸리에이션에서 CTO는 앞에서 0.2라고 했죠. 0.2라고 했고 몰러 플로우 레이트는 1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10이라고 놓고 여기 0.이라고 놓고 처음 들어가는 어, 반응기로 처음 들어가는 B하고 C는 없었죠. 그러니까 이건 0이라고 놓고 이걸 이제 전부 다 대입해서 여기에다가 폴리메스에다가 이렇게 코딩을 하면 됩니다. 여기가 이게 뭐예요? D, F, A over D, V equal R, A 요식이 요거죠. 요거는 똑같은 거죠. D, F, B, D, V equal 마이너스 R, A
마이너스 KC CTO 공간이 안 나오네. 마이너스 RA 마이너스 KC 곱하기 CTO FB FT. 요게 여기 앞에 있는 요거죠. FT FB를 FT로 나눈 거. 그리고 KC에다가 CTO KC에다가 CTO FB에서 FT. 요거 그대로가 요거예요. 요거는 합해서 한 거 똑같고, 그 다음에 KC는 평형상수 0.05라고 했고요. 전체 토탈 몰라 플로 레이트는 A, B, C 다 합친 거고, K 속도상수 0.7이라고 했고요. CTO 아까 계산해서 0.2라고 했고, 음, 여기 KC는 물질 전달 계수예요. 여기 KC는 평형상수고, 물질 전달 계수는 0.2라고 했고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나중에 시험 문제 풀더라도 여기에 KC는 평형상수고요. 여기에 KC는 모양이 똑같지만 여기는 라지 K고 여기는 스몰 K예요. 그래서 K가 세 군데 나옵니다. 여기 물질 전달 계수에 KC 있고요. 여기에 여기에 들어가는 속도상수 K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평형상수 KC가 있어요. 라지 KC하고 여기는 스몰 KC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다 넣고 CTO 넣고 RA는 요식이죠. 요식을 나타낸 게 이렇게 코딩을 하면,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데이터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걸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면 FB는 맥시멈 값을 갖고요. 이게 FB니까 FA는 FA 처음에 10몰퍼 민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10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FB는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렇게 줄어들고요. 초기 속도는 빠르니까 쭉쭉쭉쭉 떨어지다가 나중엔 천천히 떨어지겠죠. FC는 꾸준히 쭉 증가하죠. 반면에 FB는 생성돼서 쭉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빠져나가니까 다시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FB goes through a maximum as a result of a competition between the rate of pump and the rate of removal through membrane. 그래서 FB는 어느 순간에 증가하다가, 즉 생성되는 속도가 빠를 때는 증가를 쭉 하다가 소모되는, 즉 나가는, 리무벌 되는, 멤브레인을 통해서 리무벌 되는 속도가 커지는, 이 반응기 사이즈가 커질 때는 더 많이 빠져나가 새니까 이렇게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액터 볼륨에 따른 몰라 플로우 레이트는 초기에 FA는 감소하고 FC는 증가하고 FB는 이렇게 증가하다 감소하는 특징을 갖는다라는 거고요. X 몰라 플로우 레이트 at V equal 400 리터 대시 큐빅 미터, 리터죠. 400리터인데 이때 몰라 플로우 레이트 계산해라 그러면은 이때 값을 구했더니 4죠. 그러면은 전하율 X는 FA0 마이너스 FA over FA0죠. FA0는 10이었고 이때 값이 4니까 4 대입하면은 0.5. 60% 컨버전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 풀었어요. 그래서 멤브레인 리액터 지금 설명한 거 이런 반응기를 통해서, 어떤 반응기를 통해서 수소만 선택적으로 빼내면 그때 전하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값을 이렇게 코딩을, 음, 코딩을 통해서 폴리메스에 넣으면은 이렇게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걸 하려면은 요 관계식, 그다음에 요 관계식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 예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멤브레인 리액터였고요. 이제 unsteady state operation of stirred reactor. stirred 리액터인데, 즉 탱크 반응기인데 unsteady state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반응식을 세워야 되냐라는 겁니다. In this section, we discuss two unsteady state reactor, CSTR, and sandwich reactor. 그래서
unsteady state로 운전되는, 지금까지 steady state였잖아요. 근데 unsteady state의 경우에, 비정상 상태인 경우에 CSTR 반응기하고 그때의 세미 배치 리액터의 경우를 이번 섹션에서 배울 겁니다. In each of these cases, 이 두 가지 경우에 we are interested in predicting the concentration and conversion as a function of time. 시간에 따라서 농도하고 컨버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어, zero and first order reaction, 제로 오더나 first order reaction의 경우에는 closed form analytic solution, 이건 손으로 풀 수 있다는 거고요. 다른 오더에, 즉 세컨 오더 이상이 된다면 이때는 손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ODE 솔브로 풀면 된다라는 겁니다. To basic 해서 CSTR 같은 경우 이제 유도하는 거 좀 이따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n two basic type of semi-batch operation, semi-batch operation에 대한 내용 이제 처음 배우는 건데, 배치 오퍼레이션은 반응기에 원료 물질 다 넣고 반응시키는 거였잖아요. 근데 세미 배치는 한 물질은 들어가 있고 다른 물질을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즉 어떤 한 물질 A는 미리 집어넣어 놓고 다른 물질 B는 연속적으로 집어넣으면서 반응시킬 때 이걸 세미 배치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세미가 반만 쓴다는 얘기예요. 반만 배치라는 얘기예요. 반은 연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In one type,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한 가지 타입은 one of reactant B is slowly fed to the reactor containing the other reactant A. 이거 설명한 거죠. A가 들어가 있는 반응기에 B가 연속적으로 들어가는 경우. This operation is generally used when the unreacted side reaction occur at high concentration of B or when the reaction is highly exothermic. 이런 반응은 어떨 때 주로 만드냐 하면은 B의 농도가 아주 높을 경우에는 사이드 리액션이 일어나는, 즉 B를 여기다 동시에 넣었으면은 A의 농도하고 B의 농도하고 다 똑같이 높죠. 그러면은 사이드 리액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사이드 리액션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B를 아주 조금씩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B를 여기다 넣지 않고 여기서 조금씩 B를 떨어뜨리면은 사이드 리액션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B랑 A랑 반응하면은 아주 많이, A랑 B랑 반응하면은 뭐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때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다 녹아버릴 정도로 발열이 된다면 B를 아주 조금씩 넣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highly exothermic, 아주 높은 발열 반응일 경우 B를 조금씩 넣는다라는 건데, 이거는 챕터 11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8장까지 배우기 때문에 이건 배우지 않고요. 8장에서 이 부분 배우게 됩니다. 그런 예로는 reactant B is gas and bubble continues through the liquid. 위에서 이렇게 똑똑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리퀴드하고 가스의 반응의 경우에는 가스를 여기다가 불어 넣어주면서 뽀글뽀글 가스를 불어 넣으면서 반응시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반응에는 암모노리시스라고 해서 이제 분해 반응 이런 것도 있고, 클로니네이션, CL이 들어간 반응, 그 다음에 하이드로리시스, 수소를 분해시키는 그런 반응. 이런 반응들은 이런 세이웨치 리액션으로 진행한다는 거고요. 또 다른 세이웨치 리액션의 한 예가 리액티브 디스틸레이션이에요. 리액티브 디스틸레이션은 reactant A and B are charged simultaneously and one of the product vaporizes and is withdrawn continuously. Removal of one of the product shift to the equilibrium toward the right, increasing the final conversion. 뭐냐면요, C 같은 경우인데 A랑 B랑 반응을 해서 반응하면은 반응하는 온도까지 히팅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생성되는 C는 아주 낮은 보일링 포인트를 가져요. 그러면 가열하면은 반응이 되면서 C는 여기서 베이퍼라이징 돼서 기체로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C가 생성되자마자 기화되고 나오는 것을 여기서 그 냉각수를 보내서 응축시켜요. 그럼 C는 응축돼서 계속 없어지니까 이 C는 가스로 이렇게 나와서 계속 없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C가 없어지고 있으니까 A랑
B랑 반응해서 C가 생성되면 C를 없애주니까 어느 쪽으로? 정반응 쪽으로 시프트 하겠죠. 그래서 리액션은 shift 어, over toward the right, 오른쪽으로 이퀴리브름이 시프트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반응은 증발되면서 응축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reactive distillation, distillation 증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응 증류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래서 반응을 시키자마자 가열해서 증류한 다음에 C를 얻어내는 그런 식으로 어, 반응을 시킬 수 있고, 이에 얘는 아세틸레이션 리액션이나 에스트리피케이션 리액션 같은 경우가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6.61 Motivation for using a same batch reaction. 그럼 이런 same batch reaction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의 동기부여는 무엇 때문에 모티베이션이 되냐라는 거야. One of best reason to use the same batch reaction is to enhance selectivity in liquid phase reaction. 아까 말했던 리액티브 디스틸레이션도 여기에 없어지니까 포워드 쪽으로 가서 정반응으로 반응을 더 많이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어, 세미 배치를 쓰는 게 맞다라는 건데 이 세미 배치를 쓰는 아, 잘못했습니다. 다시 어, 세미 배치 오퍼레이션의 두 가지 타입 중에 하나는 여기는 원료가 연속적으로 들어가고 피드 A는 고정돼 있고 B가 들어가는데 위에서 똑똑똑 떨어뜨려서 반응하거나 혹은 여기 기상과 액상의 반응의 경우에는 여기 기체를 불어넣어주면서 버블링 되면서 반응하면은 A는 고정돼 있고 B가 움직이니까 세미 배치죠. 이 경우는 A, B는 고정되어 있는데 생성된 C가 연속적으로 빠지니까 이것도 세미 배치인 거예요. C가 연속적으로 어떻게든 움직이니까 배치로 운전되는 건 아니죠. 배치는 이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게 없어야지 배치인데 A, B는 배치지만 생성된 C가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세미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세미 배치는 왜 만드냐? 선택도를 높이려고 만드는 경우인데 그 경우는 아래 같은 경우를 비교하면 알 수가 있어요. Consider the following two instantaneous reaction. simultaneous reaction. simultaneous라는 것이 순간이란 뜻이네요. 순간 반응. One reaction produce the desired product A. 만약 A랑 B랑 반응해가지고 KD라고 하는 반응 속도를 가져서 원하는 반응물 D를 얻는 반응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이거의 반응 속도식 RD는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KD의 CA의 제곱, CB의 1승. 이게 1이지만 이게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실험했더니 이게 제곱이 됐다는 겁니다. The other produce undesired product U. 다른 반응이 있는데 다른 반응은 원하지 않는 U가 만들어지는 반응이에요. 그때 RU는 KU 곱하기 CA의 CB 제곱. 이때는 여기도 1인데 실험적으로 했더니 이게 B의 제곱에 예, 비례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반응식은 이렇게 구해진대요. 그러면 instantaneous selectivity 이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데 instantaneous selectivity는 순간 선택도입니다. 순간 선택도는 U하고 D를 나눠서 S를 표현하는데 그거는 두 속도의 비입니다. 즉 SD over U는 이게 over가 있는데 밑에 뒤쪽에 U가 있으니까 U에 해당하는 속도를 분모에 쓰는 거고 이 분자에 있는 꼴이니까 이 분자에 있는 걸 RD를 위에다 씁니다. RD 이거 여기다 놓고 RU 이거 여기다 놓고 정리하면은 이거는 하나니까 이거랑 지워지고요. 이거 하나랑 이거 지워지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선택도를 높이려면 S가 높아지면 뭐가 높아지는 거예요? D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C의 농도는 A의 농도는 높이는 게 좋죠. A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게 값이 높아지니까 CB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이건 작으면 작을수록 얘는 적어지니까 결국 선택도가 높아지게 되죠. 따라서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D의 생성을 높이고 U의 생성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A의 콘센트레이션은
하이하게, B의 콘센트레이션은 low하게. 즉 A의 콘센트레이션 높고 B의 콘센트레이션 낮게 유지하면은 선택도는 높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using semi batch reactor를 써서 A를 잔뜩 넣어놓고 여기다 B를 조금씩 조금씩 한 번씩 B를 떨어뜨리면 B는 조금씩 들어가니까 B의 콘센트레이션 낮을 거고요. A는 잔뜩 넣어놨으니까 A 콘센트레이션 높겠죠. 따라서 semi batch reactor를 쓰면 이렇게 선택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